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5월 9일에서 펴낸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진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 책 속에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길을 확실하게 밝혀줄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만 시간의 노력이 과연 성공에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1만 시간의 노력이 과연 성공에 도움이 될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유명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래드웰은 자신의 주장을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했고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관점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든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훈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그의 관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단지 1만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러저니 회장은 러지스웨이의 185번째 영상 머지않아 도래할 사회 계층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글래드웰의 주장과는 달리 그는 1만 시간을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연습이나 훈련 못지않게 사고방식이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둘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사실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모순된 건 아니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1만 시간의 노력 외에도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 지능, 운, 가정 환경을 꼽았다. 1만 시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관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글래드웰은 성공의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 지능을 꼽았다. 그는 지능이 120보다 낮으면 성공하기 힘들고 일단 120이 넘기만 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냉혹한 결론이라며 그의 주장에 반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하겠지만 사실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없다. 글래드웰은 성공의 두 번째 필요 조건으로 운 혹은 시대적 배경을 꼽았다. 다시 말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한다는 것이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된 산업의 거장들도 대호황 시대를 타고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도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글래드웰이 성공의 세 번째 필요 조건으로 꼽은 것은 주변 환경이다. 좋은 환경은 몸과 마음의 성장을 돕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할 점은 가정 혹은 생활 환경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이나 지역의 발전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측면에 있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 심각한 건 식견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질서의식이 결여된 가정 환경이다. 돈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벌면 그만이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여되면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큰일을 하기는 어렵다. 충분한 지적 능력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가정 환경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글래드웰은 이제부터 1만 시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에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일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요 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더욱이 일만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다음은 일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할 때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4가지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문제, 단순 반복. 일만 시간 동안 단순한 일만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앞장에서 언급한 거짓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인터넷 산업이 발달하면서 약간의 프로그래밍 기술만 있으면 꽤 괜찮은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더 어려운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만 반복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은커녕 머지않은 미래에 컴퓨터에 의해 도태될 것이다. 두 번째 문제, 습관적인 실패.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부류와는 정반대다. 이들은 이상과 목표는 엄청 높지만 실천을 게을리하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낯이 두껍지도 않아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싫어한다. 회사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굳게 믿고 싶겠지만 단순히 실패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실패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 외부와의 단절. 두 부류의 과학자가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인슈타인, 엔리코 페르미, 라이너스 폴링과 같이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연을 넓혀간 사람들이다. 두 번째 부류는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쇼클리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외연이 좁아진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발명한 트랜지스터에 몰두해 다른 기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산업계에서도 학술계에도 온전히 발붙이지 못했다. 이처럼 자신의 틀에 갇혀 일을 하다 보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과 지식이 부족해지고 현실 적응력도 떨어진다. 네 번째 문제, 체계의 부재. 일만 시간의 노력은 누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노력은 첫 번째 노력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지 매번 새롭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할 때도 아무런 체계 없이 앞뒤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체계 없이 쌓인 지식은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전혀 소용이 없어진다. 결국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성적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천부적인 재능이든 시대적 배경이든 가정 환경이든 혹은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든 모두 성공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 성공에 대한 희망은 가질 수 없는 것이냐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조건들이 성공을 반드시 보장해 줄 수 없지만 더 좋은 방법과 더 효과적인 길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만 시간의 노력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앞장에서는 일만 시간의 법칙을 실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4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다. 이 장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쉽고도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3가지 방법을 문제를 격파할 수 있는 3번의 도끼질에 비유했다. 첫 번째 도끼질, 비전, 목표, 경로를 세운다. 일만 시간을 단순 반복이 아니라 자신이 전문성을 높이는데 모두 사용하려면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 방향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나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비전은 아주 좋다. 그러나 5년 동안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연습해서 프로그래밍을 더 빨리 하고 싶다는 식의 비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일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5년을 연습해 프로그램을 아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들
그때는 이미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이 사라졌거나 더 편리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주변에서도 숙련된 기술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 이미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주판 기술은 이미 20년 전부터 쓸모가 없어졌고, 운전 역시 20년 전부터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흔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기술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다. 현재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10년 뒤에는 그마저도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어 많은 통번역가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적합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을 정했으면 다음에는 단계별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다른 말로 전략이라고도 한다. 컴퓨터 엔지니어가 자신이 이끄는 팀원들과 함께 세계적인 제품을 개발해 3급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것은 비교적 실현 가능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3급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매년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할지, 직원들과 어떻게 업무를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항목이 바로 단계별 목표인 셈이다. 전략을 세웠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전술이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가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로는 다시 실행 가능한 여러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고 여러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목표를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 물론 계속 도전하기 위해서는 고된 업무를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며 스스로 실력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일만 시간이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도끼질.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새겨 듣는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무슨 일이든 무조건 3번씩 생각해 봐야 한다. 누군가 내게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반드시 돌이켜 생각해 본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고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때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 2번을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면 이번에는 내 경지가 좁아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분명 자기보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과 교류하고자 할 것이다. 훌륭한 사람과 교류하다 보면 분명 그의 생각을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도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약 귀에 거슬리는 말에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세상 일에 대한 시야와 도량이 한층 넓어져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혀 세상과 멀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때 내가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한 가지라도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박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방법은 스스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3번째 도끼질.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엔지니어든 회계사든 변호사든 누구나 일을 하다 보면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고
이 난간을 헤쳐나감으로써 한 단계 더 발전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력을 과신한 나머지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금방 지난 일을 잊고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속수무책이거나 다시 오랜 시간을 들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모든 일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기록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므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내게는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진다. 나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10가지 방법 혹은 효율을 높여주는 20가지 비법 등은 다 기억할 자신도 없고 일일이 실행하지도 못한다. 아이작 뉴턴은 자연계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일을 할 때 효과적인 방법은 대개 단순한 것들이다. 이 점을 기억하자.